안녕하세요. 김서림 방지 코팅제 개발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현준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의 개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때 날씨와 계절에 의한 김서림과 마스크와 안경을 함께 착용할 때 발생하는 김서림 등의 현상들은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서림 방지 코팅제가 나와 있지만 기존 제품의 김서림 방지 지속성은 하루도 채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경의 김서림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그로 인해 마스크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희 설계 제품을 개발했을 때 넓은 시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존 마스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마스크는 입을 가리는 구조로 입 모양을 구분할 수 없으며 투명 필름을 결합한 투명 마스크 또한 입김의 김서림으로 인해 입 모양을 알 수 없어 여러 사람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투명 마스크의 김서림에 대한 취약성과 마스크로 인한 안경의 김서림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불편을 겪는 청각장애인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계면 활성제 및 에탄올을 첨가한 기존의 김서림 방지 코팅제의 낮은 지속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인 외부 자극에도 견딜 수 있는 장기적인 김서림 방지 코팅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설계 제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의 김서림 방지 코팅제는 나노 크기의 실리카 콜로이드 입자와 친수성을 갖는 유무기 바인더를 합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실리카 입자가 물기물이기 때문에 GPS를 가교제로 이용하여 페트필름을 개질시키는 것입니다. 표면이 OH기로 둘러싸여 친수성을 나타내는 콜로이드 실리카 입자를 필름 기재 위에 코팅하여 친수성과 투명성, 지속성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정도입니다. 누독스, 에탄올, 증류수를 모두 각각 10g씩 혼합하고 질산으로 용액의 pH를 1로 맞춰 가교제 GPS를 넣고 24시간 동안 교반시킵니다. 다음으로 교반시킨 용액에 경화제인 EDA를 넣어 코팅 용액을 완성시켜 90마이크로미터 두께로 페트필름에 바코팅하여 80도에서 2시간 건조시킵니다. 이처럼 저희 설계 제품에 사용된 시약으로는 콜로이드 실리카, GPS, EDA이며 그림은 시약에 따른 구조입니다. 각 시약의 혼합 조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SI분의 GPS는 R값으로 표현하며 R값에 따라 GPS의 첨가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R값이 0.05인 것과 0.1인 것을 제작해 비교했습니다. 설계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R값이 0.05인 조건에서 pH의 변수를 두어 제작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pH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용액은 모두 급속한 계라가 진행되었고 pH 1 조건에서만 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pH 2, 3, 4, 5는 불안정한 계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값을 0.1로 변경하여 실험해본 결과입니다. pH 1과 2를 제외하고 나머지 pH 3, 4, 5 조건에서 급속한 계라가 진행되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R값을 0.05와 0.1로 둔 다른 동일한 조건에서 pH를 변수로 둔 실험을 통해 염기성이 될수록 실리카 입자와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GPS 분자끼리의 응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S 분자끼리의 응축이 일어나게 되면 페트필름 위에 실리카 입자가 잘 부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수성 김서림 방지 성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앞서 만든 코팅 용액으로 코팅을 한 결과입니다. R값이 0.05일 때 다른 pH 조건에서 육안으로는 투명성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R값이 0.1인 경우 역시 모두 비교적 투명하고 깨끗한 코팅 표면을 유지하며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교제인 GPS와 실리카 입자, pH1의 코팅 용액, 코팅한 필름에 대해 FTIR을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GPS의 피크와 콜로이드 실리카의 피크가 코팅 용액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코팅 필름에서도 GPS와 콜로이드 실리카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가교제인 GPS가 페트 필름 표면을 콜로이드 실리카로 잘 개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값이 0.05일 때는 투과도가 80에서 85%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리카 입자가 코팅 표면에 흡착하였기 때문에 약 99%인 기존의 페트 필름보다는 투과도가 감소했습니다. R값이 0.1인 경우도 0.05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과도는 80에서 85%를 유지하였으며 실리카 입자로 코팅하여 기존의 페트 필름보다 투과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R값이 0.1인 용액과 0.05인 용액을 제조하여 코팅한 후 접촉각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pH가 1인 상태에서 접촉각을 비교하면 R이 0.05일 때보다 0.1일 때 접촉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염기성으로 갈수록 접촉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기성 조건에서는 GPS 분자가 실리카 입자와 흡착하는 것보다 자신들끼리의 응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페트 필름 표면을 실리카 입자로 잘 개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성 조건에서는 GPS 분자가 실리카 입자와 흡착하는 것을 선호하여 페트 필름 표면에 더 잘 부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친수성을 나타내어 접촉각이 낮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R값이 0.1일 때 투과도가 0.05일 때보다 더 우수하여 최적 조건을 0.1 R값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서림 방지 테스트의 실험 결과 사진입니다. 왼쪽은 코팅되지 않은 페트 필름의 김을 서린 모습이고 오른쪽은 R값이 0.1, pH가 1인 코팅 용액으로 코팅한 페트 필름의 김을 서린 모습입니다. 두 사진을 보시면 코팅을 진행한 오른쪽 사진이 코팅을 하지 않은 왼쪽 사진보다 투명도와 선명도가 향상되었으며 김서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트 필름 자체가 기스 등으로 인해 표면이 깨끗하지 않아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투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해당 결과를 통해 설계 제품의 김서림 방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교제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R값이 0.1, pH가 1인 용액에 EDA를 첨가한 조건에서 가교제 GPS와 MPT-MS를 변수로 두어 비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GPS를 넣은 용액에서는 졸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MPT-MS를 넣은 용액에서는 궤라가 진행되어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저희는 가교제를 GPS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GPS 첨가 용액이 MPT-MS 첨가 용액보다 접촉각이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각이 높아지면 친수성이 줄어들어 김이 서리게 되기 때문에 접촉각이 낮은 GPS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접촉각뿐만 아니라 GPS를 첨가하여 코팅한 필름이 MPT-MS를 첨가하여 코팅한 필름보다 투과도 또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접촉각과 투과도 결과 둘 다 EDA를 첨가한 것에 따른 관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적 조건으로 R값을 0.1로 결정하였으며 pH는 1로 하고 가교제로서 GPS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페트 필름 위에 코팅할 두께와 건조 온도를 변수로 하여 김서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는 그래프를 보시면 코팅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접촉각이 증가하였으며 건조 온도가 증가할수록 접촉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하지만 접촉각의 증가는 20도를 넘어가지 않았으며 10도 안팎으로 나타나 친수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각 두께별로 온도를 60도, 70도, 80도, 90도로 변수를 두어 나타낸 투과도 결과입니다. 건조 온도가 접촉각과 투과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30마이크로미터는 90도에서 가장 높은 투과율을 보였으며 60마이크로미터에서는 80도에서 가장 높은 투과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90마이크로미터와 120마이크로미터에서도 온도가 80도일 때 가장 높은 투과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두께에서 비교했을 때 80도 환경에서 건조시킨 결과의 투과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팅 필름 건조 온도를 80도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도를 변수로 두어 두께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온도 60도에서는 30마이크로미터, 90마이크로미터, 60마이크로미터, 120마이크로미터 순으로 투과도가 좋았으며 온도 70도에서는 120, 90, 30, 60마이크로미터 순으로 투과도가 좋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도 80도에서는 모든 두께에서 동일하게 85%의 투과율을 보여 차이가 없었으며 온도 90도에서는 30마이크로미터, 90마이크로미터, 120마이크로미터, 60마이크로미터 순으로 투과도가 좋게 측정되었습니다. 앞서 비교한 두께 변수에 따른 최종 온도 조건은 80도였으므로 80도에서 가장 좋은 두께를 고르려 하였으나 투과도에서 차이가 없어 80도 다음으로 좋았던 70도와 60도에서의 최적 두께를 선택하였습니다. 60도에서는 30마이크로미터가 가장 좋았으나 70도에서는 120마이크로미터가 가장 좋게 나타나 둘 다 공통적으로 좋게 나온 90마이크로미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최적 조건은 건조 온도 80도와 코팅 두께 90마이크로미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설계 제품의 김서림 방지 성능의 장기성을 보기 위해 내수성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이는 R값을 0.1, 0.2, 0.3으로 변수로 두어 물에 담가놓고 시간마다 측정한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실험에서 R값이 0.05보다는 0.1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여 0.05는 제외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4시간까지는 접촉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 이후 R값이 0.2를 제외하고 접촉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6시간을 진행한 결과 R값이 0.1인 경우에는 감소하였지만 0.2와 0.3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24시간 이후부터는 3개의 조건 모두 접촉각이 증가하였고 48시간 이후부터 R값이 0.1인 직권에서 접촉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72시간 이후에는 R값이 0.1과 0.2인 조건은 각각 35도와 25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0.3인 조건에서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이는 R값이 0.1과 0.2인 조건에서 내수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장기적 김서림 방지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촉각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R값 0.3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름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기스 등의 손상이 있어 투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1mm의 얇은 투명 페트로 바꾸어 최적 조건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72시간까지만 내수성을 측정하였지만 최소 일주일 동안 외부적인 자극에도 견디는 것을 보기 위해 장기적인 내수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한 코팅 필름의 투과도는 최대 85% 정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더 높여 90% 이상의 투과도를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김서림 방지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김서림 방지 테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화제인 EDA의 첨가량이 코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EDA의 함량을 변수로 두어 필름의 물성을 분석할 것이며 SEM, 셈을 통해 표면 형상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 설계에 도움을 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김서림 방지 코팅제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